안녕하십니까. SAP 석세스팩터즈의 한광모입니다. 안녕하세요. SAP의 프리세일즈를 하고 있는 김정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뭘 할까요? 오늘은 저희가 뭐 3번 진행을 했었고요.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어떨까. 랩업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말아서 랩업이라고 올리는. 하죠. 네. 예. 요즘에 참 날씨가 연일 더운데 날씨만큼 또 무더운 곳이 있다 하더라고요. 어딘 줄 아십니까? 어디가 덥죠? 요즘에 그 계시는 프리세일즈가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아주 핫하시다고. 왜 이렇게 인사가 핫한 겁니까? 이 참 요즘에 어떤 게 정말로 그 고객들이 많이 찾으시는 건가요? 어떠십니까? 요 뭐 공정 인사, 사업 구조, 기업 문화 어떤 게 특히나 여기서도 많이 요즘에 하시는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2016년도 그 코리아의 HR 핵심 동의를 3가지로 잡았는데 예. 실제로 저희가 이제 고객들 요청을 받아서 가서 솔루션 설명하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음. 아마 제일 큰 게 일단 글로벌 HR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아, 통합을 가운데 하고, 있는 예, 그렇죠. 글로벌적으로. 그렇죠. 글로벌 HRS를 구축을 하고 거기서 어떤 사원 헤드카운트라든지 음. 거기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싶다라는 게 있고, 예. 그다음 또 그게 못지않게 또 평가 쪽도 이제 평가에 같이. 대해서 어떤 제도를 보완하고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그런 요구사항이 참 많다. 많으시고. 예. 이게 사실 비행기도 단발 엔진, 쌍발 엔진 해가지고 2개만 있어도 잘 날아가는데 지금 3개가 그렇죠. 한꺼번에 이제 동력이 3개나 있으니까 지금 뭐 로켓입니다. 로켓 그래가서 바쁘신 것 같아가지고 아주 주말까지 일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HR이 핫하니까 또 여기 계시는 HR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도 많이 바쁘실 것 같고 또 이게 그렇죠. 사실 요번에 한번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어떤 중심에 서가지고 같이 움직이고 계신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이제 정리하는 세션이니까 하나를 조금 다시 한번 되짚으면서 아까 좀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데 최근에 그런 좀 조금 더 업데이트된 최신 동향도 말씀 주시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공정인사 지침이라는 그런 어떤 하나의 큰 그 이벤트로 대응되는 그런 상시 성과 관리 트렌드 이 부분인데 어떠십니까? 이 부분 관련돼서는 고객분들이 좀 어떤 거에 특히 실제 관심을 가지시고 프로젝트 진행하시면서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시던가요? 그래서 뭐 최근 HR 트렌드 변경 자체가 실제로 2000년대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MBO가 나와서 그래서 사업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라인하자 이런 거는 진행이 됐던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평가 조정, 캘리브레이션도 어느 정도 약간 소개는 됐던 것 같은데 요즘 가장 이제 핫하게 들어오는 게 뭐냐면 실제로 이제 평가를 어떤 실적에 대한 평가하는 것보다 이밸리에이션 하는 것보다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코칭해주고 가이딩해주는 어떤 그런 거로 방향을 바꿔간다는 거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코칭을 잘하자. 이게 그렇죠. 결국 목적 자체가 이제 성과 자체를 올리는데 집중을 해보자. 그렇죠. 성과 그런 향상 자체가 부분은. 목표다. 평가의 목표가 뭐냐 그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를 말씀드린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상대 평가를 많이 진행했었죠. 상대 평가. 그렇죠. 예. 상대 평가를 했는데 이제 이게 재결치가 사실 한 거죠. 근데 이게 좀 많이 없어지고 이제 요즘은 절대 평가라는 어떤 고객분들이 많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2016년에 되면서 한 발 더 나가는 것 같아요. 물론 MS로 제 기억하고 있는데 어도비하고 MS에서 아마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렇죠. 어도비 같은. 평가 결과가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아, 레이팅을 아예 주지 않는다. 평가. 예. 근데 저희 회사도 실제로 이제 저희 SAP도 2017년부터는 평가 결과가 없습니다. 저희도 이제 안 받나요 그거? 그렇죠. 평가는 받지 않죠. 그럼 뭐가 좋합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평가 자체에서는 결과를 가지지 않고 실제로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 가이딩하고 코칭하는데 포커싱하고 보상에서는 이제 다시 어떤 컬래버레이션을 통해서 그 사람의 컨트리뷰션을 기반으로 해서 보상을 하는 약간 체계를 좀 분리하는 이런 식의 또 트렌드도 지금 마켓에서 시작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런 평가 자체를 잘 넘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한번 완전히 판을 바꿔보자 그런 그렇죠. 부분까지 이제 레이팅 자체도 없애버리고 그렇죠. 다양한 시도들이 일어나는 부분이 비단 그렇게 뭐 MS나 어도비 같은 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은 고객들이 여기에 있고 굉장히 좀 저희가 자부심을 느끼는 게 저희가 이걸 가지고 나온 다음부터 굉장히 보면 신문에 많이 나왔어요 보면은. 그렇죠. 저희가 한 건가요 이거? 예, 그래서 여기 우리 참석을 늘 들어와 주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많이 이렇게 실제 그렇죠. 소문도 내시고 전파를 내주신 게 아닌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이게 참 저희가 함께 이렇게 한국의 큰 트렌드를 만들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뭐 커브가 없다라든지 특히 상대 평가를 안 한다라든지 이제 코칭이나 디벨롭먼트를 중심으로 하겠다 이 부분 역시
많이 나타난 한국 기업들도 당연히 이제 이 방향으로 가야 됐는데 다시 한번 요번 기회에 가자 그게 나타난다 말씀 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가 정리장표로 이제 상대에서 절대 평가로 그리고 이제 이벤트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계속 피드백을 해주는 그래서 이게 보상 잘 나눠 먹읍시다 이게 아니라 실제 성과를 향상시키는 그리고 또 어떤 조직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단일 평가가 아니라 여러 소스를 통해서 평가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만든 용어로 이제 상시 성과 관리라는 이런 형태로 되는데요. 그렇죠. 상시 성과 관리를 한국 기업들에서도 좀 도입을 하시려 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들은 지금은 관심이 되게 많으시고요. 관심이 이제 높아지는 네, 관심이 상황이고 많으시고 지금은 이제 일단 상대 평가에서 절대 평가 가는 부분 그리고 이제 캘리브레이션 뭐 단일 평가의 확장본이겠죠. 그래서 본부장님하고 팀장님들이 모여서 일자 평가자가 결정된 걸 가지고 좀 더 객관적으로 토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최종 확정하는 그 단계까지는 지금 많이 대부분 다 도입하고 계시고요. 하고 있고 지금 이제 CPM 그래서 Continuous Performance Management는 많이 검토하고 계시는 단계. 이제 적어도 월별로는 보겠다 그런 기업들은 상당히 지금 디자인하시는 그렇죠. 곡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예전처럼 뭐 반기 이런 게 아니라 훨씬 그렇죠. 짧아진 이제는 거는 확실한 중간 것 평가를 같아요. 뭐 반기로 한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예. 월별로 보겠다, 뭐 최소한 분기로 그렇죠.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어떤 목표의 진행 현황을 체킹하겠다 그런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계십니다. 이게 아무래도 현실이 워낙에 빠르게 변하니까 거기에 어떤 주기들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비단 평가가 아니라 코칭도 수시로 하지 않으면은 그렇죠. 효과성을 잃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그런 트렌드일 수도 있겠고 그런 것들이 이제 테크놀로지로 다 이렇게 구현이 되는 그런 사실 모습인 것 뭐 같습니다. 상시 성과 관리는 기술의 발전이 없었으면 사실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저희들 모바일이 나왔고 그렇죠. 모바일을 통해서 이제 목표 관리도 하고 서로 가능한. 커뮤니케이션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또 솔루션들이 나왔고 이런 또 HR 트렌드가 나올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또 관심이 가시는 부분이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런 테크놀로지들이 어떤 것들이 이런 어떤 뭐 상시형 성과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많이 필요한 것인가 거기에서 이제 어떤 목표 연계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직무에 대한 타당성이나 지표 이런 것들을 어떤 시장의 그런 어떤 뭐랄까 풀이라 할까요 라이브러리를 이제 좀 사전에 보여줄 수 있다라든지 다양한 평가자가 실제 평가에 들어올 수 있게끔 쉽게 그런 것들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 상시적인 모니터링 피드백 그리고 또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아까 그 조정 세션을 했었는데 한 명이 딱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그렇죠. 의견을 내는 부분 객관성을 확보하자.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나타난다 하셨는데 이 중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뭐 다시 한번 말씀 주신다면 특히 요즘엔 좀 이 중에서도 핫하다 보면 아까 조정 저런 쪽이십니까? 그렇죠. 앞쪽은 많이 지금 또 뭐 사실 한국이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한국 예. 평가를 빨리 시행했다고 생각하고요. 꽤 잘하고 있다고 예, 예. 사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좀 약했다고 볼 수 있겠죠.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캘리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약했는데 요즘은 이쪽에 많이 포커싱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장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평가 관리만 표시했지만 실제로 이제 요즘 고객은 이 평가 결과를 연봉 조정이라든지 성과급 지급에 연계하는 보상 관리 쪽도 많이 검토를 하고 계신다. 그래서 단지 성과 관리만 검토하시는 게 아니고 성과 관리를 검토하면서 보상 관리까지 같이 검토하시는 고객들이 많이 그렇네요. 계십니다. 네. 이게 이제 상시형이 되고 뭐 절대형이 되면은 그 어떤 해당 조직 내에서 이제 버짓이 내려와 가지고 그거를 그 관리자들이 이제 보면서 진짜 뭐 조그만 그런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모습처럼 이제 내 버짓 내에서 그렇죠. 어떻게 최적화해 가지고 동기부여를 할 것인가. 그렇죠. 중요한 문제가 되죠. 예전에 똑같이 그냥 뚝 뿌려주면 끝이었는데 인사에서. 그렇죠. 아직도 우리 한국 기업들은 예.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 아. 이제 조금씩. 그럼 제가 미국에서 약간 일했을 때 보면 미국 기업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예산을 받고 본부장이나 매니저가 그 예산 안에서 뭐 연봉을 조정했었는데 한국 기업은 사실은 그레이드에 따라 가지고 율이 정해지잖아요. 5%, 예. 4% 정해지는데 요즘은 여기 좀 탈피해서 그러니까 이제 근한 이양을 하고 팀장의 예산하에서 연봉을 조정하고 모티베이션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들이 보셔야 되는 그런 정보도 틀려지고 그렇죠. 그 안에 또 조정도 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뒤에도 나옵니다만 저희가 이제 주로 성과 관리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요 보상도 따라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따라붙어 가지고 같은 변화가 점점 좀 확산이 돼가는 거네. 이 성과 관리 하나의 어떤 동력을 가지고. 그렇죠. 성과 관리만 포커싱하다가 이제 보상까지 연계해서 솔루션을 검토하겠다 이런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 뭐 우스갯소리로 그 최근에서도 고객을 만나 뵀었는데 이게 그 피드백 있지 않습니까? 피드백. 네. 한국은 원래 사실 피드백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다. 커뮤니케이션도 우리 뭐 밤에도 술 먹고 앉아가지고 술 먹으면 다 할 얘기 못 할 얘기 거꾸로 상사한테 뭐 욕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원활한 그런 어떤 피드백 그런 툴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인포멀 또는 이제 그런 뭐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퍼스널 이제 피플에 오리엔티드. 근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하고 술 안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툴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런 좀 테크놀로지 비비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힘들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하시던데 동의하세요? 동의되네요. 예.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정말 그런 기회가 많았지만 지금은 저희만 보더라도 실제로 회식 자리가 많이 줄었고 실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사실 줄었는데 저희 한 적이 최근 한 달 동안 없습니다. 그죠? 네, 저도 현장 동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어떤 솔루션을 통해서 도구를 통해서 매니저와 팀원들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제공하는 것도 상당히 참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제일 뒤에 어떤 기업 문화가 보면은 저희가 그런 뭐 소셜 협업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다 모이고 쌓여가지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주는 그런 그렇죠. 모습인 것 같습니다. 평가에 대해서는 평가에 스페시픽한 또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회사 전체로 봤을 때 또 컬래버레이션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도구도 저희들이 제공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아무튼 컬래버레이션 커뮤니케이션에 많이 포커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 이제 그렇게 상시 성과 관리라는 평가를 한번 제대로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 정말로 많은 기업들이 뭐 기사에도 많이 보셨던 것처럼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검토되고 있고 아마 지금 검토되니까 올해 이제 제도가 세워지고 뭐 내년에 시스템이 들어가고 하면 내년이나 후년 중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런 모습으로 이제 변화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 이제 구현되는 그런 모습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그런 어떤 인사 데이터 통합 분석 부분이고 모두에 말씀 주신 것처럼 김정희 파트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사실 발등에 불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것 때문에 이게 난리가 이렇게 난 겁니까? 어떤 니즈가 제일 강한 건가요, 그러면? 어떤 이슈입니까, 그러면? 그래서 뭐 크게 이제 두 분류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두 가지 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 브랜치가 많이 생겼잖아. 뭐 어마어마하게 많죠, 지금. 더 그렇죠. 많죠, 국내보다도. 네, 근데 인사 시스템은 어떤 글로벌 관점, 글로벌 HR 관점에서 접근한 게 아니고 브랜치가 생길 때마다 이제 솔루션 따로따로 도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를 그룹 차원에서 보려니까 데이터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의 어떤 인사 데이터의 통합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별도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HR 거버넌스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거버넌스 채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프로세스를 타냐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정도도 미흡했다라고 지금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하게 프로세스도 표준화하고 글로벌리 그 다음에 시스템도 하나의 시스템에서 모든 사원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싶다. 그래서 인사이트를 가지고 싶다라는 데서 시작해서 글로벌 HRS에 대한 어떤 질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전에는 뭐 단순 생산 기지 형태로 해가지고 그냥 물건만 팍 찍으면 되니까 뭐 그냥 현장에서 그렇죠 생산직 위주로 간다라든지 그런 글로벌 단계를 넘어가지고 이제 각각 브랜치에서 서로 또 협업을 하면서 뭐 R&D면 이제 글로벌 협업하면서 움직여야 되면 누가 어디서 뭘 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누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나니까 그렇죠. 굉장히 네. 좀 답답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두 번째 이유 같은데 예. 그렇지 않는 일반 기업이라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그냥 운용, 급여 주고 이런데 이제 많이 포커싱을 했었는데 이제 뭔가 의사결정 그래서 항상 인사팀이 그 어떤 다른 팀으로부터 비난이라고 할까요? 그 비난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이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뭐냐면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가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거죠. 못한다. 예. 그래서 어떤 영업팀장이라든지 영업 임원들이 이제 어떤 분석 정보를 요구하게 되고 그 분석 정보 의사결정에 필요한 분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 퀄리티가 보장된 데이터의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인사 데이터를 어떻게 잘 관리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분석 데이터를 제공할 거냐 이쪽에 인사팀들이 많은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겠지만은 사실 보면 그 로컬에서 그 데이터를 장난치려면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시스템이 통합되지 예, 않으니까 이게 뭐 월급 주고 싶은 사람 주고 나중에 또 글로벌엔 따로 보낼 수 있고 여러 가지 관리의 참 노스 자체가 네,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실제로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퇴직자의 급여가 지급이 된다는 그러니까 예, 그런 현상이 어떻게 이걸 발생- 관리합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 니즈 때문에 뭐 글로벌에서는 이미 사실 통합 자체는 저번에 한 말씀드렸듯이 그 국내에 있는 그런 그 외작의 기업 가고 싶으면 눌러보면 다 튀어나오면 누가 어디 있는지 그거 안 나오는 회사 거의 없습니다 진짜로.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 이제 분석해가지고 이게 턴오버 레이트가 어떻고 이 트렌드가 어떻고 다른 데랑 비교하고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빨리 지금 이제 따라 붙어야 되는 요 부분인 것 같고. 그렇죠. 뭐 좀 예.
네, 말씀 주시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이렇게 좀 단계가 세 단계 있다면은 한국 기업들이 지금 이제 많이 드러나오는 그런 이슈 자체, 그 어떤 니즈 자체는 아직도 이쪽에 지금 많이 드신 그런 모습인 것 같네요. 그렇죠. 지금 HR 리포팅 같은 경우는 계열사별로 각사별로 하다가 지금 이제 한계를 느낀 거죠. 그룹 차원에서 데이터를 봐야 되니까 다시 통합 HR 쪽으로 돌아갔던 지금 통합 HR 쪽에 관심이 많다라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트렌드로 보겠다면 HR 분석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예측 분석, 예측까지. 예측 분석이 지금 이제 또 핫한 트렌드입니다. 알파고가 이제 막 돌아가는 거네요, 여기서도. 그렇죠. 저희도 예측 분석에 관련된 솔루션이 제공이 됐는데 아마 이번 하반기에 정말 새로운 시나리오로 뭐 플라이트 리스크라 가지고 그래서 퇴직이 예상되는 사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 자료를 딱 보면 나와 해가지고 쭉쭉쭉 리스트가 이제 어떤 액션을 일으켰을 때, 어떤 보상을 했을 때, 아니면 어떻게 뭐 잡을 트랜스퍼 시켜줬을 때 이 사람이 스테이할 수 있는가 이런 데까지 저희들이 이제 분석 솔루션들이 제공이 될 겁니다. 저희들도 아마 이쪽에 또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한국 기업들 지금 인프라 구축 빨리 하시고 넘어가셔야지 이제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자, 인사 데이터 뭐 통합 쪽에 많이 이제 관련된 그런 얘기일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글로벌을 상정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표준적인 직무 체계, 그리고 이제 국가별 그런 그 특성을 반영한 그런 뭐 정보라든지 급여, 근태 관리 지원해 줄 수 있는 언어나 이런 건 뭐 너무나 어떤 기본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통계를 잘 뽑아볼 수 있는 리포트라든지 리포팅 툴을 통해 가지고 쉽게 뽑아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요구되는 그런 이슈, 그 니즈인 것 같고, 그 외에 또 특별히 좀 고객들이 많이 요구하는 그런 니즈 부분이 있을까요? 그런 HR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는. 뭐 기타 부분에보다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싶은데, 예. 저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글로벌 솔루션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77개국 77개국. 예. 77개국 거기다 대부분이라 생각 들고요. 77개국에 아마 인사 그 리관 리퀘어먼트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켜드리고 있고요. 급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38개국인가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 글로벌 인사 관리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저희 석세스 팩트가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시켜 드린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넣으면은 그냥 그걸로 끝 해가지고 그렇죠. 알아서 다 해주고 뭐 필요한 리걸 리퀘어먼트 리포트 다 뽑을 수 있고 그냥 끝 그냥 운영만 하시면 되는. 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특히 그런 어떤 뭐 사업 구조를 개편한다라든지 글로벌로 이제 어떤 신사업을 이제 진행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묶어 가지고 그것들이 사업에 유용한 그런 데이터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좀 이렇게 점프를 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기본이 되는 그런 어떤 데이터를 일단 통합하는 부분을 해 가지고 그게 쌓여 가지고 플래닝, 더 나아가 이제 프리딕션까지 플래닝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일련 선상에서 일어나고 있고, 한국 기업들도 이 부분이 오히려 보면 굉장히 큰 그런 어떤 이슈로 나가고 있다 말씀 주셨고요. 그렇죠. 분석하고 인사 운영의 마스터가 데이터 관리는 분리할 수가 없겠죠. 분리할 수가 없는. 예. 그렇죠. 데이터가 있어야지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데이터 관리 데이터 중심의 그런 어떤 분석들이 일어나야 된다. 자, 마지막 부분이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큰 그런 내용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게 뭐 평가 그리고 어떤 이런 글로벌리 통합된 그런 모습들이 다 이제 모이고 모여야지 하나의 또 혁신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업 문화 혁신 관련돼서도 좀 들어오시는 그런 어떤 뭐 고객의 주요한 리퀘어먼트가 있을까요? 요즘은 아무래도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변화 중에 멀티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그 세대들이 섞여 산다. 그렇죠. 예. 지금 뭐 5세대가 다 저기 5세대가 한 집에 산다. 뭐 베이비 부모부터 해서 밀레니엄까지 5세대가 산다. 근데 사실은 세대별로 상당히 저기 차이가 많죠. 예. 일을 하면서 추구하는 목표라든지 아니면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틀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융화해서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냐, 이런 게 또 하나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또 기술적인 관점인데, 사실은 기존에는 없었던 모바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컬래버레이션 도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소셜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어떤 기업 문화를 창출할 거냐, 이런 두 가지가 또 주요 이슈 같습니다. 결국은 아까 뭐 우리가 술 먹는 회식 얘기도 했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이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기업 문화의 그런 어떤 근간이 된다 할까요?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어떤 거기 툴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사실은 뭐 90년대만 하고 2000년 초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 한국 기업 같은 경우도 어떤 하이러키라고 그러잖아요. 수직적인 수직적인 조직 문화였는데,
이제는 많이 변했죠. 사실은 아직은 조금은 있지만 지금은 사실은 그거보다는 이제 네트워크 조직, 심지어 네트워크 조직까지 나왔기 때문에 수평적인 조직이 되는 거고, 이 수평적인 조직이 잘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 쪽에 또 많은 회사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가면 원래 OECD 넘버원 오래 일하는 회사 해가지고 계속 붙어 앉아가지고 자 정자트님 이거 해주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자연스럽게 해왔던 그런 사실 뭐 회사 차원이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모습이었는데 우리 한국 기업들이 상당히 앞서갔었네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몸으로 다 때운 거지 몸빵을 한 건데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일찍도 그렇죠. 가셔야 되고 하니까 이제 다 떨어져 있는데 커뮤니케이션은 원활하게 해야 되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뭔가 매개체를 그런 테크놀로지 외워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X세대 같은 경우에 했던 그래서 GWP 그레이트 워크플레이스를 하자 해가지고 신뢰 했던 부분 그리고 이제 15년 특히 이제 작년 올해부터 해가지고 이제 스타트업 컴퍼니 뭔가 좀 초심으로 들어가가지고 서로 그런 어떤 하나의 공통된 목표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몰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나타나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결국은 이제 스타트업 조직 문화라는 게 그 시장을 바라보고 같은 방향으로 좀 수평적으로 같이 뛰자 이겠죠 그런 모습인데 이게 이제 사실 국내 기업에 오랫동안 이렇게 그런 기존의 방식들이 쌓이면서 상당히 어려워진 모습이었기 때문에 Y 세대가 또 들어오면서 이 새로운 좀 세대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없을까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것처럼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뭐 조직 구조, 인사 제도 내에서도 평가, 보상 여러 가지 제반이 그리고 리더십까지 돼야지 이 기업 문화가 바뀝니다만은 그 안에서도 우리 김 파트너님께서 이제 특별히 말씀 주셨던 게 그런 어떤 콜라보레이션 어떤 식으로 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들이 어떻게 하나의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이게 큰 그런 어떤 변화에 또 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소셜 콜라보레이션을 위한 그런 시스템적인 요건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요약해 특히 어떤 걸 하나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신다면 이게 정말로 이 새로운 소셜 협업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까지 뭐 협업 그러게 되면 사실 저도 완전히 없었던 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이 솔루션을 소개하게 되면 고객들이 이제 그거랑 많이 비교하시는 것 같아요. 그 KMS, Knowledge Management System. 지식 경영하는 툴들 예전에 예. 근데 이제 크게 달라지는 점은 뭐냐면 그때는 사실은 원웨이였고요. 그래서 어떤 정보를 저희가 지정된 폴더에다 관리하고 있었고 필요한 사람들이 봐라 이랬는데 요대로 잘 해라 이렇게 하는 그렇죠. 형태로 지금의 변화는 건 사실 이제 쌍방향으로 쌍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거죠. 자료가 하나 올라가게 되면 그 자료에 대한 피드백도 다른 거고 그래서 그 자료가 좀 더 뭐 수정이 되고 좀 더 개정이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자료에 대한 어떤 디스커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경우에는 토론도 하실 수 있고 심지어 폴도 가능하고 이런 어떤 기술적인 지원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 기술적인 걸 가지고 실제로 보시게 되면 저희가 좀 더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사내 소셜 네트워킹이 가능하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심지어는 이제 뭐 저희들이 고객이라든지 아니면 밴드라든지 또 그런 외부와의 협업도 가능하다. 근데 물론 이제 보안에 대한 또 컨설이 예전에 뭐 자동차 회사에서 중국 사람들이 끼어 들어가 했다가 뭐 정보가 유출돼서 뭐 사람 날라가고 복잡한 일이 많았는데 항상 생기죠 그런 일도. 그렇죠. 근데 저희들 그룹 자체가 이제 협업의 그룹 자체가 프라이빗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퍼블릭인데 퍼블릭 같은 경우는 공개이기 때문에 외부와 공유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무나 참석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외부 직원들이 외부까지 포함해서. 하지만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근황 관리를 다 하죠. 근황에 있는 사람이 그 그룹에 가입하면 또 자료를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보안 부분은 다 보장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기능 저희 쪽에 있는 걸 보니까 이게 다 로고들이 쭉쭉쭉 뭐 그 페이스북 뜨듯이 누가 어디 갔고 뭐 했고 다 뜨기 때문에 사실 실시간으로 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렇죠. 근황 관리가 1차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어떤 노후 관리까지 다 되기 때문에 근황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은행에 돈을 맡기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의 장점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이 그룹 페이지를 만들 때 업무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어떤 구성을 할 수 있는 템플릿을 제공해 드려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인사에 관련된 거면 뭐 인사 담당자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패턴들로 해서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아니면 영업이면 영업 쪽, 마케팅이면 마케팅 이런 식으로 저희가 템플릿도 드리고 또 고객사에서 필요한 경우에 그런 템플릿을 만들어서 그런 템플릿을 기반으로 해서 그룹을 만들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까지 지원해 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뭐 간단한 그런 서베이도 가끔 해볼 수 있고 그렇죠. 굉장히 사실 그 안에서 플렉서블하게 다양한 툴이 있어가지고 요 자체가 하나의 그런 어떤
업무 혁신을 위한 툴로 쓰이는 그런 것들이 최근에 그런 소셜 콜래보레이션을 위해 가지고 점점 좀 강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HR로 조금 포커스를 해본다면 이 중에서도 요게 지금 딱그 소셜 콜래보레이션에다가 HR이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다. 어떤 게 특히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가장 일반적인 게 저희들이 학습 동아리는 실제로 학습 동아리. 그렇죠. 콜라보레이션 없을 때는 인사 솔루션에다가 붙여서 만들었죠. 아하, 붙여서 아하. 만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이 완전히 러닝, 뭐 인포멀 러닝 그런 그렇죠. 형태로 그런 해서 하시는 그 형태는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예. 우리 솔루션 기능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좀 나가게 되면 평가할 경우에 평가요. 그렇죠. 실제로 이 평가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통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소셜 그룹을 하나 만들고 올려놓고. 그렇죠. 거기서 같이 목표 관리도 하고 서로 상호간에 레코그니션도 하고 인정도 해주고. 네, 예를 들어 뭐 어떤 뭐 이벤트를 하나 한다 하면 내가 뭐 그렇죠. 했고 어떻게 됐고 잘 됐고 못했고 그런 것들이 거기 다 기록으로 남는 그렇죠. 거네. 아니면 뭐 서로 어떤 목표 달성률을 공유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서로 레코그니션하고 그다음에 또 모티베이션을 제공해 주는 이런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하나 가게 되면 채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채용에 관련된 그 스테이크홀더 유관자들이 하나의 그룹을 만들고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실제 어디에 진행되고 채용 있고 담당자라든지 하이어링 매니저 그런 부분도 될 것 같고. 무궁무진하네요 진짜. 그렇죠. 예. 참 이런 콜라보레이션 결국 이게 보면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어가지고 어떤 기업 문화의 그런 솔루션으로 또 이렇게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콜라보레이션하고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종합적인 종합 선물 세트라고 그럴까요? 그게 이제 또 다시 다른 인사 솔루션과 다 연동이 돼 있고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네, 움직이는. 저희들의 강점이죠. 이런 도구가 또 우리 인사 솔루션과 다 연계가 돼 있다라는 게 또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환경 중에 일부로도 사실 볼 수 있는데 이게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오른 인사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어떤 프로세스 다 오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렇죠. 툴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뭐 2016년 앞으로도 뭐 2000 많이 남았습니다만은 2016년 그래가지고 크게 세 가지 그 드라이버 그래서 상시 성과 관리 제대로 해보자 그리고 글로벌 특히 그런 어떤 인재 통합을 하고 어떤 인사의 그런 분석 데이터를 통해서 사업에다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 보자 마지막으로 기업 문화 혁신을 위한 그런 어떤 새로운 소셜 협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하반기에는 저희 뭐 하죠 이제 여름 끝나고 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인가요? 어떻게 좀 요걸 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하반기에는 하반기에는 일단 아마 그 파트너님이 계획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팀에서. 아니 왜 그러세요? 네, 저는 이제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을 좀 했으면 어떻게 하고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여기 관련된 게 저희가 이제 석세스 팩터스가 분기별로 계속 기능들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기능 개선되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저희가 다루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HR 트렌드가 새로 나왔고 그다음에 또 저희 솔루션은 어떤 기능들이 추가됐는지 해서 한번 그 델타라 그럴까요? 그런 세션을 한번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뭐 저희가 또 저희들이 고객사가 있으니까 고객사에서 그쪽 국내 고객사에서 저희 솔루션을 가지고 어떻게 잘 활용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아까 소개하는 실제 그런 트렌드들이 어떻게 정말 그렇죠. 구현이 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저는 뭐 크게 두 가지 생각했고 또 파트너님이 또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또 저는 생각이 없습니다. 네, 하반기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또 부가적으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또 궁금하신 게 있을 것 같아요. 인사에 관련돼서 아니면 거꾸로 제안을 좀 주시면은 그렇죠. 예. 솔루션에 관련된 그 궁금점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에게 요청하시게 되면 맞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또 준비할 수 있는 아직 생각 중이다 보니까 굉장히 플렉서블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또 반영해가지고 거꾸로 이제 그걸 위주로 저희가 그렇죠.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Q&A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홍성우님께서 지난 몇 년간의 로그 분석 자료도 SAP의 HR 분석 및 예측에다 태워가지고 예측 가능한가요? 어떠실까요? 네, 이거는 이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라 그러죠. 그래서 저희들 데이터를 시스템에 업로드한다는 건데, 네, 가능합니다. 충분히 그래서, 가능하고. 그렇죠. 저희들 분석에 필요한 저희들이 레이아웃을 제공해 드릴 거고, 예. 그 레이아웃에 맞게 옛날 데이터를 업로드해 주시게 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분석이 가능하다. 필요한 데이터셋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해당한 데이터를 매칭만 해주시면 그대로 쭉 올려가지고 분석 그렇죠. 자료를 바로 나와버리는 그렇죠. 그런 크게 모습인 두 것 같습니다.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데이터 자체를 인사 마스터 자체를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예. 아니면 언니 분석을 해서 분석 쪽에 올릴 수 있는 이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석만으로도 가능하다. 좋습니다.
자, 윤미희님, HR 도구만으로 그 회사 내부에 문화 및 관습이 있을 텐데 쉽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변화시킬 수 없지요. 없습니다. 분명히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렇지만은 이제 이게 좀 롱샷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떤 소셜 컬래버레이션 이런 부분들이 하나 바뀌어 나가면 쌓여가지고 이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예전에 제가 프로젝트 할 때 보면은 그 한국 기업들은 조직 문화 프로젝트 하면은 로드맵 기간이 3년이에요. 그래서 야, 3년 만에 이게 어떻게 바뀌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서베이도 5년 주기로 하는데 하면은 한국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3년이면 다 바뀌어야 된다 하시는데 그렇게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시간은 걸립니다. 하지만 저런 도구가 없으면은 또 사실 하나의 어떤 이네이블러가 없었을 때 저런 변화를 쉽게 일으킬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은 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예.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이 좋은 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허. 옛날에 스마트폰이 없을 때랑 지금 스마트폰이 있을 때랑 저의 생활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저도 스마트폰 때문에 제 삶이 바뀔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지금 분명히 바뀌었거든요. 바뀌었다. 예. 그렇죠. 예를 들면 저도 구글 맵 활용해서 길도 찾으러 다니고 옛날 생각도 못했거든요. 제가 약간 올드 세대인데 예.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HR 도구가 도입이 되고 나면 그 어떤 변화의 그 진행도는 좀 천천히 갈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게 참 임팩트가 큰 테크놀로지가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또 거꾸로 그렇게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답변까지 주셨습니다. 장경익님, 상시 성과 관리에서 영업 이외의 SM, 시스템 매니지먼트 조직이나 타 조직에서의 성과 관리 예가 있나요? 영업은 어느 정도 성과 관리가 명확하지만 전산, 특히 SM 조직에서의 상시 성과 관리 예가 궁금합니다. 자, 이건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영업은 어떻게 보면은 상시 성과 관리 안 해도 됩니다. 저 숫자가 다 나오기 때문에 더 명확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물론 뭐 상시 성과 관리 더 좋겠죠. 계속 올려야 되니까. 근데 저희 같이 HR이나 이런 어떤 스텝 조직은 보면은 고을 세우기도 불명확하고 세우고 나서도 이게 뭐 수시로 막 수명은 뭐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오히려 보면은 저런 어떤 상시형으로 해가지고 사실 그 연간 목표는 이랬지만은 이 사람이 중간중간 이런 일도 해주고 이건 참 잘해줬고 이런 것들 해가지고 결국은 보면은 전체적으로 잘했다. 이게 더 수용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네, 파트너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실까요? 상시 성과 관리를 하게 되면 저희 쪽에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액티비티 관리를 하자. 그러니까 목표 관리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목표 달성과 연관된 액티비티 자체를 관리하게 되는 거고요. 그 액티비티 베이스로 해서 저희가 코칭과 가이드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액티비티를 잘 관리함으로 해서 그 목표가 달성된다. 그렇죠. 네, 오히려 SM 쪽에 변동성이 많은 일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는 그때 일들을 잘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으셔가지고 오히려 더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강상원님, 인사 운영을 하다 보면은 민감 정보인 주민번호나 개인 정보에 대한 규칙 때문에 외부 프로그램 도입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를 위한 해결책이 있습니까? 어떤 보안 관리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보안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게 뭐 암호 처리된다 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게? 암호 처리는 저희 되고요. 그다음에 예. 저희들 뭐 화면을 보여드리면 되겠지만 주민번호 같은 경우는 아예 아스테리크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볼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또 근황 관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나 볼 수 없는 사람을 관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는 저 데이터에 대한 보안 자체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이 부분은 뭐 저희가 수십 년 이거를 해먹다니 좀 그렇습니다. 장사하고 수천 개의 회사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글로벌 전체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뭐 경우의 수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도 뚫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석준님, 채용 협업 시에 개인별 직급별 권한 등급을 따로 나누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자, 채용할 때 그런 권한 관리가 어떻게 되냐 그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이제 같은 이사님인데도 HR 이사님이면은 조금 다른 걸 또 볼 수 있다라든지 HR만 따로 준다라든지 뭐 그 정도까지 이제 상세하게 이렇게 권한을 줄 수 있냐 그런 질문 아닐까요? 그래서 뭐 그룹을 따로 만드는 거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예. 이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하고 또 별도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세부 뭐 그렇죠. 권한 관리하는 건 기본적으로 가능한데 또 다른 의미가 있으신지 그런 거 한번 그렇죠. 확인하고 드리고 싶다 해가지고. 그룹에 가입한 그 그룹에 참가하는 구성원들이 별도의 또 어떤 권한을 가지는지 제가 그룹 내에서 또 나눠야 그렇죠. 되느냐 그런 네, 부분 한번 그런 확인하고 부분은 싶다 제가 해가지고 확인하고 나중에 한번 연락을 네. 드리겠습니다. 김도형님, 자, 타 시스템과의 어떤 인터페이스 여부가 궁금합니다. 인터페이스는 보통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네, 저희가
일단 인터그레이션 센터라는 어떤 도구도 지원이 되고요. 저희들이 API도 지원이 되고 그래서 실제로 뭐 지금은 EAI라고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뭐 EAI라고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인터그레이션 하는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IT 하시는 분들은 그런 도구를 활용해서 인터그레이션이 다 됩니다. 인터페이스랑 인터그레이션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HCI라고 하나 클라우드 인터그레이션하는 도구가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옛날에 붐이라는 도구도 지원이 되고 그런 어떤 도구를 통해서 인터페이스가 다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이제 인사 같은 경우는 저희 SuccessFactors를 쓰고 ERP는 SAP를 쓰는 경우에는 빌트인이겠죠. 저희는 한 집안이기 때문에 그냥 그에 대한 자동으로 그렇죠. 된다고 보시면 모든 인터그레이션이 미리 사전에 알겠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윤요섭님, HR JM의 기대 효과 중에서 사원 몰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올 하반기 회사에서 몰입에 대한 부분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사원 몰입. 예. 사원 몰입이라는 게 사실 보면 약간 결과 변수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뭐 일할 수 있는 이 몰입을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는데 몰입의 하나 요소로 보면은 본인이 일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제반 뭐 정보나 자원들이 잘 공급되는 그런 부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그런 요소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 또 아까 물은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굉장히 원활하게 된다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당연히 몰입 요소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잼이 몰입을 확 올린다 이거보다는 몰입을 위한 제반 그런 어떤 팩터들을 이 뭐 리소스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만들어 가지고 어떤 최종 결과 변수로서 사업 몰입이 올라가지 않는가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혹시 뭐 부연해 주신다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근데 저희 팀도 사실 지금 잼을 쓰고 있잖아요. 잼 써야지요. 쓰라 하는데. 잼을 쓴다 그러게 되면 저희들 자료 공유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몰라서 막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사이트 들어가서 쉽게 찾을 수 있죠. 옛날에 와이폴드 넣어놨습니다. 그렇죠. 그때 와이폴드 했죠. 근데 이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집에 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들어서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하시죠. 예. 그 다음에 또 잼을 통해서 레커그레이션이 가능하겠죠. 또 거기에서 어떤 전문가를 찾는다든가 전문가를 찾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지원을 받고 질의응답 이런 거 하기 편하죠. 거기서 그렇죠. 보면.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몰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내가 쉽게 일할 수 있고 쉽게 일할 수 있다 보니까 내가 또 업무에 좀 더 몰입하게 되고 이게 또 직업 몰입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몰입도가 올라간다. 맞습니다. 또 네. 몰입을 하다 보면 하나만 부연드리면 이제 자기가 원할 때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언제든 딱 들어가 찾아보고 정말 궁금하면은 딱 물어봤을 때 또 다행히 또 전문가가 미국에 있으면은 12시간 차이가 나니까 밤에 이제 딱 정말 밤에 물어봐도 답변을 주고 이런 것도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다 그렇게 보면 이제 몰입을 위한 여러 가지 제반 요소들을 많이 도와주는 그런 어떤 툴이 되지 않을까. 사내 네트워킹이나 아니면 예. 지식 공유라든지 뭐 전문가와의 그루와의 뭐 어떤 커뮤니케이션 그런 걸 통해서 제가 업무를 좀 쉽게 일할 수 있고 좀 더 행복하게 직장생활할 수 있다. 그런 데서 몰입이 올라간다. 일을 정말로 그쵸. 한번 하는데 많이 도움이 저의 된다. 경험입니다. 제가 SAP에서 생활하면서 이 잼을 활용하면서 몰입이 막 되시는 감정. 팍팍 되시는구만요. 그렇죠. 예, 잼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김난영님, 기존에 쓰던 자사 인사 프로그램에서 SAP HR 연동 시 필요한 작업이나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한가요? 자, 요건 이제 자사 인사 프로그램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약간 난이도는 틀릴 것 같은데 뭐 마이그레이션 해가 쓰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데이터를 넘겨가지고. 그렇죠. 이거는 예. 네, 저희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의하신 데이터 레이아웃이랑 저희 거랑 비교를 하게 될 거고요. 아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쪽에 맞출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여러분이 필요한 거는 또 저희 쪽에 추가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데이터의 구조를 다 정의한 다음에 기존의 데이터를 저희들 새로운 시스템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다 지원이 됩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영희님께서 주셨고요. SNS에 대한 부정확한 통계 자료나 비정형 데이터가 있을 경우 얼만큼 필터링 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의 신뢰성의 바탕을 두고 인사 운영에 참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 저 분석 쪽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뭐 프리딕션 쪽에서 저런 형태의 분석도 가능한가 그런 질문을 볼 수 있을까요?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분석도 저희가 가능합니까? 그런 솔루션도 들어있나요? 탑재가 되어 있나요? 뭐 그냥 이렇게 SNS에 올린 글 같은 것도 분석해주고 그런 내용 아닌가요? 제가 잘못 봤나? 부정확한 통계 자료라 해서 제가 저 부분을 네. 요 부분 또 제가 따로 예. 또 이명희 선생님하고 통화를 하고 예. 질문을 이해한 다음에 답변을 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신지 한번 확인하고 네네. 저희 쪽에서 네. 어디까지 지금 탑재가 되어 있는지 기능들이 그렇죠.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질문 받았고요. 다시 한번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반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떤 시스템의 그런 새로운 기능이라든지 그런 최신 트렌드 그리고 실제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트렌드들이 기업들에서 한국 기업들이 이미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런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하반기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희 파트너 말씀 주신 것처럼 거꾸로 많이 이렇게 제안을 주시면은 제가 그걸 반영해가지고 가능한 부분, 공통적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토픽으로 삼아가지고 세션을 준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지현님이 이제 마지막 주신 게 도입 시 라이센스 부여 정책은 어떠한가요? 아 이거 제일 어려운 질문 주셨네. 요건 저희 세일즈 분께서 한번 컨택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예. 그렇죠. 각 인사 모듈이 한 13개가 정도가 있고요. 그 모듈별로 아마 모듈별로 그렇죠. 또 서브스크립션 사람 수별로 해가 또 이제 그렇죠. 그런 어떤 볼륨 디스카운트 같은 게 틀리기 요 때문에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영업 대표가 답변을 드리라고 제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건 뭐 친절하게 답변을 드릴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오후 되십시오.